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캠이 여러분들 금요일날 장마무리가 되고 소송권에 대한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JWA가 원고이고 그리고 엔캠 미국 법인 그리고 엔캠 한국 법인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금액을 보시면 380억 9천만 원이에요. 380억.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1% 정도 규모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게 그 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을 한 날짜가 10월 24일이에요. 근데 확인 일자는 11월 20일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질심사 사유 발생한 거, 이 매출권에 대한 해프닝이 한 번 있어서 그 고비는 일단 넘겼는데 이 소송권, 피소권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참 그 공시 시점이 참 좋지 않죠. 꼭 그 주말 장 마무리가 되고 금요일날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요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드리니까요. 네,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엔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네, 어려운 가운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중요한 시기에 영상을 좀 드리면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최근 엔캠에 대해서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사건이 요즘 많죠, 엔캠이. 주가 자체도 참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하는 것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해소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엔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모든 궁금증 해소해드리고 그리고 순간 정보, 순간 매매 사인 바로바로 드려서 늦지 않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380억씩이나 되는 거는 이게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8% 비중이거든요. 자, 근데 이 5% 이상의 소송권은 그 인지를 한 날이나 다음 날까지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한참 지나서 11월 20일 날 했단 말이에요. 엔캠 측에서는 뭐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가 11월 14일 날 나왔죠. 여기에다 이제 기재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엔캠의 지난 11월 14일에 분기 보고서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 어떤 걸 보시냐면은 재무제표 주석란을 좀 보셔가지고 이번에 그 소송을 제기한 JWA 요거를 검색해 보시면 여기 요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금년도 10월 31일에 JWA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건에 대한 보고 기간 후 사건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석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수시로 소송권에서 소송권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한 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본금의 5%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8%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리고 금액 자체가 그 8%. 그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8%. 그리고 금액 자체도 380억으로 뭐 적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분기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시를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공시를 나중에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시를 나중에 했다고 한다면, 공시 지연권 때문에 이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코스닥 시장 공시상장 관리 해설서 PDF 파일을 보면 소송 관련 시점 해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껄쩍지근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시 의무가 있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 자기 자본의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여기에 해당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또 좀 마이너스적인 사안이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엔캠이 KRX 시장에서 양봉을 만들었지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십자 형태로 마무리된 게 그와 같은 요인이 작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뭐 일단 우리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시 지연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의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체킹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지연 공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확인할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권 해프닝을 잘 넘겼는데 이번에는 이 JWA 건이 터져서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건과 관련한 기사는 사실 지난 10월 30일에 기사를 좀 탔어요. 기사를 탔습니다. 이미 기사로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지금 공시를 하니까 좀 재탕 삼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미 알려진 상황입니다. 아티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캠의 주가도 선 반영이 됐다고도 보는데 근데 여하튼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JWA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재원산업 미국 법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다 쭉 나와 있지만 NMP 영업비밀 및 독점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 이 건과 관련해서 영구 금지 명령 그리고 38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겁니다. 그죠? 뭐 이거는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뭐 엔캠의 주가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건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 부분은 일단 알고 그리고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엔캠과 관련해서는 뭐 ESS형 전액 중심 생산 전략 본격화 뭐 이런 주가를 좀 관리하려고 하는 재료들이 나오고 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겠고 뭐 공매도 뭐 대차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순보유 잔고를 보면 너무 여기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피소된 건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되는가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의 곁에는 제가 있고요. 제가 뭐 긴급한 사안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엔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정보와 사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독자 무료 혜택도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참고사항을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